예,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추 장관을 만나고 있을 때쯤 윤 총장은 어제 저녁 후배 검사들과 자택 지하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장면이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윤 총장이 복귀한 날 가장 먼저 악수를 하며 맞았던 조남관 권한대행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한 언론에 포착된 가장 마지막에 윤 총장의 모습, 본 자택 지하에 있는 식당에서 후배 검사들과 식사를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그런데 조남관 권한대행과 같이 있었단 말이죠, 김 변호사님. 이제 앞으로 검찰 잘 부탁하고 어떻게 좀 이끌어달라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조남관 권한대행이 최근에 검찰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부침이 좀 많았었잖아요. 근데 총장 입장에서는 조남관 차장을 만날 수밖에 없고 독대로 했어야 되는 게 맞죠. 왜냐하면 본인이 직무 집행이 정지되면 총장 권한대행을 2달 동안 어떤 차장이 하기 때문에 그 차장한테 나머지 일에 대한 어떤 처리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부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장이 나가면 부사장의 직무 권한대행 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인 거죠. 장관 나가면 차관이고. 당연히 대검 이제 조남관 차장이 이제 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심의 포인트는 앞서도 그 얘기 잠깐 김경지 의원 하셨는데, 과연 이 조남관 대검 차장을 그냥 둘 것이냐, 새로 인사를 할 것이냐는 거죠. 어쨌든 2달 동안은 총장 역할을 직무 대행해야 됩니다. 그럼 당장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 월성 원전 관련된 수사. 이거에 대한 수사 지휘가 남아있거든요. 그럼 이 2달 동안 가장 지금 중요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실무진 산업자원부 2명 구속되고, 이제 결국 이제 백운규 전 장관, 그 다음에 청와대 관련 인사들이 이렇게 넘어가는 이 중요한 수사의 이 변곡점에서 결국 수사 지휘를 어떻게 하는,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조남관 차장은 일단 차장으로 지금 보낼 때만, 법무부에서 보낼 때만 해도 그래도 친정부적인 성향이 있다, 추미애 장관과 가까운 편이다라는 평가는 받았었는데,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번 사태에서 추 장관에게 대의를 위해서 잠시 물러나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장관님? 이런 글을 이프레스에서 올리면서, 예. 그러면서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추 장관보다 윤 총장 편에 선 것이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 조남관 차장을 계속 총장 권한대행으로 둘 것이냐, 예. 아니면 원포인트 인사로 해서 바꿀 것이냐, 이게 또 하나의 저는 관전 포인트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김 변호사님, 네. 윤석열 총장이 조남관 권한대행을 저녁 식사로 함께 만난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나, 네. 근데 조남관 권한대행이 갖고 있는 지금 여러 가지 검찰 내부에서의 목소리들 때문에 권한대행이지만 바꿀 수도 있고 이런 분위기가 감지가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바꿀 수도 있다는 거죠. 왜? 월성 1호기 수사 남아있잖아요. 이건 조남관 차장이 2달 동안 수사 지휘해야 되는 거고, 이 2달이면 사실 수사 이제 마무리가 제일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조남관 차장을 그냥 둘 거냐, 아니면 원포인트 인사를 할 거냐라는 것을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 인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마땅한 카드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게 아마 법무부와 청와대의 고민이긴 할 겁니다. 왜냐하면 대검 차장은 고검장급이기 때문에 현직 고검장 이동 또는 지검장을 승진시켜야 되는데, 현직 고검장들도 대부분 다 지난번 윤 총장 사태에서 추미애 장관의 조치에 반대하는 글을 올렸고, 일선 지검장들 중에서 찬성했던 사람들은 굳이 반대하지 않았던 사람, 이성윤 중앙지검장, 심재철 검찰국장, 그 다음에 대검의 이종건 형사부장, 김관정 동부지검장, 요 정도 한 대여섯 명인데, 그 사람들 중에 하나를 고검장을 승진시켜서 대검 차장을 보낸다? 야, 이것도 그럼 말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법무부랑 청와대가 어떤 선택을 할지 한번 지켜보시자고요. 한 언론 카메라에 공개됐던 당시 사진들, 그러니까 여기 조남관 권한대행도 있고, 이렇게 비교적 무거운 표정으로 후배 검사들과 얘기를 나누는 총장의 모습이 어제 저녁 마지막으로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법치주의가 훼손됐다고 말한 윤석열 총장인데요. 추 장관의 사의 표명과 관계없이 정직 2달 처분에 따른 소송 절차, 이제부터 법적 대응을 진행하겠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 내용에 대한 제청을 받고 제가 했습니다.
그거는 뭐 확정되면 바로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 징계 절차 자체가 위법하고 부당한 절차이기 때문에 승복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니까요. 아마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신 이 관련 내용과 연결된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윤석열 총장 측 이완구 변호인이요. 소송장을 제출한 입장을 발표한 것 같습니다. 볼까요? 윤 총장 측은 자정 전까지는 이 가처분 신청이든 본안 소송이든 소송장을 낼 것이다. 예. 대통령이 처분하고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다. 하. 예. 또 볼까요? 총장 유무에 따라 중요 수사가 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손해를 입힌다라는 뜻의 취지를 한 것 같은데요. 그 중간에 있는 얘기를 좀 볼까요? 속보 중에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다. 그 부분이요. 김경진 의원님. 저 부분인데 원래 애초에 알고 있기로는 소송장의 대상이 법무부 장관이다라는 표현을 윤 총장 측에서 쓴 걸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제가 아는 검사의 인사에 관한 일은, 그러니까 저도 검사 임명받을 때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부장검사 이상 됐을 때 보직 이동에 관해서도 대통령으로부터 명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게 지금 법무부 총장에 대한 어떤 인사 명령이 법무부 장관 명의로 나오는 게 아니고 대통령 명의로 해서 아마 인사 명령이 나올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법률상으로 당연히 지금 대통령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인 것 같고요. 다만 실제로 이 소송을 어느 부처에서 수행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법무부가 담당해서 실제 소송을 수행할 것이다. 아마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다.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게요. 예. 예를 들면 정치적으로 우리는 대통령에 대한 도전이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총장의 대결입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결국 사인을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거니까 행정소송에서 다툼의 대상의 처분은 대통령의 이 해임 처분이에요. 결과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처분이 있었던 만큼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소송이다라는 얘기는 맞는 얘기입니다. 법적으로. 다만 피고는 대통령 문재인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법무부 장관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국가공무원법 보면 대통령의 처분으로 어떤 징계가 발생했을 때 피고는 소속기관이 장이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소속기관이 법무부니까 법무부 장관이 피고예요. 하지만 어쨌든 처분은 대통령의 처분이니까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소송이 맞다는 건 법률적인 얘기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문재인 대통령 대 윤석열 총장 대결 구도, 언론에서 막 쓰는 이거는 정치적인 의미잖아요. 오늘 변호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여권에서 말하는 것은 정치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하. 그러니 언론에서 대통령 대 총장 이렇게 구도 짜는 거 그건 정치적인 거고 여권에서 말하는 거고 언론에서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건 관심 없고 예. 오직 법적으로 봤을 때 처분이 대통령의 처분을 다투는 거니까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걸 확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과의 한판 승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해석하는 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꼬리 질문까지 또 드리냐면 김 변호사님, 오늘 청와대에서 비슷한 입장이 나왔어요. 취재진들이 청와대 관계자에게 물어봤거든요. 지금 윤 총장의 법적 대응에 대해서 입장 낼 게 없냐 그랬더니 이거는 윤 총장 측이 법무부 장관 상대로 하는 거니까 대통령 상대 아니니까 우리가 입장 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원론적인 청와대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청와대 똑같은 얘기예요. 피고는 법무부 장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툼의 대상의 처분은 대통령의 처분이지만 피고는 법무부 장관으로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도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청와대도 이건 대통령과 윤석열 총장의 어떤 그런 다툼으로 몰고 가는 좀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예. 윤 총장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알겠습니다. 들어온 속보 한번 다시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중으로 법적 대응을 시작하겠다고 한 윤석열 총장 측인데 제출하기 전에 입장을 좀 밝혔습니다. 그 내용인 즉슨 자정 전까지, 그러니까 이것도 오늘 중이죠. 자정 전까지는 이 가처분 신청이든 본안 소송이든 소송장을 제출할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처분,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총장 유무에 따라 검찰총장이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중요 수사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핵심 내용을 넣고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할 것이다. 이도원 의원님. 네. 근데 구체적인 걸 떠나서 일단 크게 보면 윤 총장 측은 자진 사퇴할 뜻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직 2개월이 중징계냐 경징계냐 강하냐 약하냐 논란이 많지만 윤 총장 입장에서는 2개월이 아니라 단 이틀이라도 그거는 불법 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왜냐하면은 추 장관과 징계위원회에서 내세운 그 징계 사유 6개, 추 장관은 6개, 그 다음에 징계위원회는 8개로 했죠. 그거 자체가 다 그 근거가 없는 거고, 징계위를 그 구성한 멤버들, 그 다음에 진행한 절차 모두 그 불법, 그 다음에 부당하기 때문에 그걸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그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자체가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을 흔들고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와 법치를 흔드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윤 총장은 지난 사실 처음 직무가 배제가 되고 일주일 만에 돌아왔을 때 그 언론에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헌법과 법의 가치를 지키겠다. 그거를 실현하는 게 바로 임기 2년을 끝까지 지키겠다. 이 뜻이기 때문에 전혀 물러날 뜻이 없고, 그러면 그 대통령의 그 해임 뜻이 확인된 거 아니냐? 사실 제가 한 거는 그런데도 안 물러나겠느냐 하고 지금 여당에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왜냐하면 대통령이 인사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청와대가 뭐라고 그랬죠? 아니, 법무부에서 제청을 해서 그냥 사실 기계적으로 제가 하는 거지, 무슨 법적 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 발을 뺀 거죠. 그렇게 되면은 대통령의 해임 의사가 아주 명확한 건지 이렇게 보기에는 굉장히 또 애매한 측면도 있는 거죠. 일단 1차 추 장관이 직무배제 처분을 내렸을 때 12월 1일에 건물 복귀 예전에 서울행정법원이 이제 윤 총장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그런데 조금 전 속보에도 마찬가지로 오늘 중에 윤 총장이 행정소송과 직무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낼 것이다, 이런 속보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속보와 같이 좀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부터 얘기할 이 부분이 핵심일 겁니다. 사건의 첫 단계였던 윤석열 총장과 추 장관 사이의 갈등이 이제 정치적으로 봤을 땐 윤석열 총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대립 구도로 커졌습니다. 저는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습니다. 꿈 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지난 총선 이후에도 민주당에서 사퇴하라 이런 얘기 나왔을 때도 적절한 이런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김광욱 교수님, 이제 대통령과 검찰총장의 싸움이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는 이유가, 어제 정만호 소통수석이 추 장관 사의 표명 얘기와 함께 하면서 검찰 총장이라는 징계 초유의 사태, 국민에게 매우 송구하다. 물론 청와대로서는 무한 책임을 질 수도 있는 얘기지만, 이 얘기가 혹시 윤 총장에게도 좀 빨리 전국 혼란 일으키지 말고 결정을 해라라는 뜻으로도 읽혀진다, 이런 해석도 있거든요. 저는 그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불신임을 사실상 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을 보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이며 국민께 송구하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징계받은 이 검찰총장을 임명한 그 잘못을 국민께 송구하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표현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윤석열 총장이 스스로 어떤 선택, 이런 것들 하기를 바라는 그 속내가 안에 깔려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특히나 뭐라고 또 하냐면,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건 뭐냐면, 이 사안의 어떤 문제 근원이 검찰에게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문 대통령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불신임한 것을 분명히 했던 것이고, 이런 과정이 본다면 지금 이제는 추미애 장관이 빠지고 윤석열 총장과 문 대통령의 게임이 시즌2가 이제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그리고 특히나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불복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변호인이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다라고 하는 거는 직접적으로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는 거죠. 그건 이제 더 이상은 법적인 어떤 싸움이 아니라 사실은 정치 싸움으로 이제 완전히 비화가 돼서 그 끝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총장이 계속 있는 한 이 장면은 계속 확대 재상생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국민에게 매우 송구하다고 한 건 윤 총장을 불신임한 거고, 대신 윤 총장은 반면에 나는 불명예 퇴진은 없다고 한 거고, 이렇게 해석을 하신 거군요.
알겠습니다. 지금의 사태에 이른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 오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윤석열 총장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고 못 만나게 생각하면은 임명구 원장이 대통령으로서 총장을 불러서 이제 당신 총장 자리에서 물러나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처리를 했으면은 지금과 같은 그렇게 구차한 방법을 동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김경진 의원님, 물론 오늘 청와대는 법적 대응의 피고는 대통령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라고 다시 한번 이제 선을 긋긴 했지만 만약에 이게 장기화가 되고 서울행정법원에서 또다시 윤 총장 손을 들어준다. 그럼 대통령의 책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글쎄요. 결국은 이제 정치적인 책임이겠죠. 어쨌든 이게 대통령과 여당 전체가 지금 정치적으로 외통수에 걸려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꼭 책임을 논하기 이전에 제가 볼 때는 헌정사상 애매모호했던 지점이 전 국민들에게 아주 명확하게 각인이 된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나온 얘기가 어쨌든 임기제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까지 거쳐서 임명이 됐으니 아무리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대해서 마음이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마음대로 해임할 권한은 없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히 밝혀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임기 중에 함부로 해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대통령뿐만 아니라 법이 바뀌지 않는 한 그다음 계속해서 모든 대통령에게 적용이 될 거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선례를 하나 만들어줬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검찰총장이 일을 잘못했을 때 어떤 과정 프로세스를 통해서 이 퇴직 절차를 밟아야 되냐. 결국은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징계를 해야 되고 필요한 법 절차 완비해야 되고 그 징계 사유와 절차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앞으로 행정소송을 거쳐서 그 부분이 아주 선명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점을 우리 사회의 갈등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피곤하고 힘들다 또는 무슨 정치적인 싸움이고 대선 주자로 임명이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볼 수도 있지만 그런 점들보다도 앞으로 준사법기관인 검찰이 어떻게 작동을 하고 국민의 선출을 통해서 선출된 대통령이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감시 감독을 할 수 있으며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는 어떠한 절차와 프로세스 요건을 갖춰서 이게 해임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이번 기회에 아주 명백하게 법적인 선례를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위해서는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윤 총장 쪽에서도 치열하게 법적 투쟁을 하시고 이건 담당하고 있는 징계를 주도했던 법무부 차관이나 법무부에서도 정말 치열하게 준비를 해서 법원에서 좋은 결정, 좋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검찰의 중립과 선출된 대통령의 권력이 어디까지인지가 명확히 갈려지는 지점이 바로 이 시점이다. 네, 그래서 사실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말씀처럼 저게 불러서 조용히 설득해서 물러나가도록 하는 게 저건 사실은 좋은 게 좋은 거고 국가가 시끄럽지는 않겠죠.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편안할 텐데 제가 볼 때는 이 상황도 긴 역사의 흐름 속에서는 아주 나쁘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 자정쯤에 예고대로 반격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윤석열 총장 측 얘기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